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고요.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참 우리 시장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장 마감까지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환율이라는 게 하루하루 우리 증시,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 사고 있지만 현물에서는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수도 한번 2,400 아래로 내려갔다 와서 좀 출렁했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하신 테마가 있을까요? 오늘 힘드셨다고요? 예. 아닙니다. 한 해 내내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하반기는 맞죠. 네. 미친 듯이 힘들었습니다. 네. 빨리 2024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좀 괜찮을까요? 그냥 빨리 한 해 갔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예.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오늘? 네, 그거 해야죠. 네.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또 정치 일정이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이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주식을 하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예, 근데 그래도 내년은 그래도 한번 또 봐야 될 섹터가 뭘까라고 봤을 때 네. 그나마 반도체 쪽 그나마 오.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네. 않나 싶어서 반도체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선전했습니다. 특히나 IT 투톱이 갈리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도 오후 들어서 더욱더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이긴 했어요. 물론 오늘 또 그 안에서도 HBM 여전히 시장에서 견고하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메모리 업황 부진 속에서 결국에 지금 살아남는 게 실적주다. 이쪽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반도체 업황 별로입니다. 네. 아직까지 별로지만 그렇죠. 모든 악재를 다 안고 있는 가격대라고 봤었을 때 변화, 그리고 특히 이제 메모리 업황 자체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추격과 함께 조금 좀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수렴했다가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핵심은 AI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쪽이겠죠. 예. 이쪽이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연관될 수 있는 쪽의 섹터들은 그다음에 HBM 이쪽이 아닐까 싶어서 그에 따른 변화들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AI 중심으로 해서 HBM 관련한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그 성장성까지 같이 좀 짚어주셨어요. 그런 반면에 원래 HBM이랑 ASIC 반도체 쪽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이 갔었거든요. 네. 디자인 하우스 쪽, 브로드컴과 함께 또 AI 맞춤형 ASIC 반도체 분야도 사실 엔비디아의 자리를 지금 위협하는 뭔가 하나의 또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아식, 에이직은 아니고 아식, 에이직? 아식, 아식인가요? 예. 네. 이쪽에 대한 트렌드가 강화되는 모습들인데 일단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 쪽은 이쪽과 관련돼서 아예 회사 이름이 에이직 랜드도 있고, 맞아요. 거기다가 또 자람 테크놀로지부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은 미국 시장 쪽에서 AI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변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가장 어디가 수익이겠냐라고 했을 때 그에 맞춤형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나에 맞게 어떤 변화를 맞춰가면서 칩을 개발한다. 그러면 이쪽이 가장 또 부각을 받는 쪽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AI가 이제 학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추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만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에이직이 더 확대된다, 맞춤형이 더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브로드컴이나 또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 이쪽에 대한 영역들이 더 확장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역할 확대가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쪽을 사는 게 맞긴 하겠지만 예. 한국도 수혜 쪽을 바라볼 수 있겠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네. 네. 결국에 이제 또 HBM도 그렇고 에이직 반도체 이쪽도 함께 좀 반도체 쪽의 시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같은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국내 HBM 관련주는 굳건하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 쪽에서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요즘에 왜 이렇게 강한지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는 정말 잘 버티는데. 예. 이제 좀 잘 버텨야죠. 하이닉스라도 잘 버텨줘야지 지금 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내주고 그렇게 네. 봤을 때는 메모리 업황이 안 좋지만 수익 방어를 할 수 있는 쪽들은 HBM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특히 이제 HBM 관련돼서 커스텀 HBM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또 다양한 HBM 쪽을 또 생산해서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관련된 쪽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앞으로 2030년 가게 되면은
지금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HBM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거의 D램 시장과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많이 큰다는 얘기겠죠. 그쪽에 자리를 잡고 그쪽에서 성과를 내는 쪽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힘든 입장 쪽에서 같은 성과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계속 포인트를 맞추고 적어도 1월 효과에서는 HBM 관련된 또 반도체 쪽들은 그래도 한 자리는 하겠구나. 한쪽의 흐름을 보시면서 예.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산타랠리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지우기가 어렵지만 1월 효과를 기대한다면 또 거기서도 HBM 관련주들은 여전히 우리 시세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동시호가 구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아무래도 양시장이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금 뭐 예상 체결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 2,405쯤에서 마감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665선에서 마감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세하게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장 마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12월 27일 금요일 우리 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앞서 체크해 보셨듯이 참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뭐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가 2,000개가 넘었죠.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결국에는 1% 가까이 하락했어요. 2,406선 그리고 코스닥도 1.4% 정도 밀린 666선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앞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번 마감장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란히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거의 동시효과 구간에서 봤던 정도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장중에 코스피가 2,380대까지도 갔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또 삼성전자가 나름 상승 전환 시도도 열심히 했던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건 여전히 수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은 오늘도 열심히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 원 가까이 매물 출회했고요. 기관들도 1,300억 원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개인들만 2,0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이 280억 원 정도 팔았고 기관 쪽에서도 1,300억 원 정도의 매물 출회 그리고 개인들은 1,600억 원 정도 샀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1,700억 원 정도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물과 현물 시장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또 최근에 좀 중립적인 시각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 마감 현황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많이 좀 끌어올려줬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2%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줬죠. HBM 관련주들도 함께 오름세를 보여줬고 2차 전지 섹터가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 종목들 다 빠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1% 정도 오늘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들은 다소 쉬어가는 하루가 되겠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함께 좀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HD현대중공업, 신한지주 등등 뭐 증권, 금융 이런 쪽도 배당락일에 영향받아서 쉬어가는 종목들 많았고 조선주도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시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쉬어갔고요. 제약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휴젤, 파마리서치 모두 다 내리는 가운데 HLB와 그리고 클래시스가 그래도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마감장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고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이제 국무본회의도 진행되면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부담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부담스럽게 봤습니다. 네, 이게 너무 지금 힘들었어요. 예,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시장에 나오는 변화 하나하나를 가지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을 봤었을 때 과연 주식해도 되나라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게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걸 다 종합했을 때 환율이 장중에 1,484원인가까지 또 쫙 하고 6원까지 갔었죠. 예, 급락을 했었죠. 7원까지? 예. 7원이었나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판에 보니까 1,467원 다시 더 안정은 찾기 시작하네요. 근데 주식시장은 왜 못 돌아올까요? 네. 여전히 이제 이게 뭐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환율 상승이?
그냥 일시적인 부담이 거고 돼요. 또 예. 올라간다. 예. 공포스러운 거죠. 살려주세요. 네. 예, 이렇게 됐을 네. 때 물론 이제 약간 좀 개입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던 변화들은 그래도 한번 단기간에 좀 공포가 좀 심하다가 나왔던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안정을 찾는 과정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냥 애써 생각하게 되면 아직까지 심리는 그 위험자산 쪽에서 심리는 좀 못 돌아왔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부로 이제 배당 관련된 쪽 얘기나 그리고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의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가 내년을 준비하는 첫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인데 첫날인데도 이 모양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첫 단조를 잘 끼워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2024년이기 때문에 네. 예, 2025년 또 안 되면 음력으로라도 2025년에 대한 기대는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쪽과 함께 오늘 통신 장비 쪽 강했었고 네. 양자모 여전히 시장 주도하고 있고 맞아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섹터는 살아있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우러져서 지수와 함께 변화가 좀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여전히 매크로 지표가 불안했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90점을 딱 잡고 움직이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쪽에서 조금만 안정을 해다오. 우리는 움직일 준비가 돼 있을게.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지 이걸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그 배당락 대주주 양도세 이후에 개인 중심의 수급이 오늘 딱 보여졌죠. 그 부분도 체크해 주셨고 반도체 통신 장비 쪽 그리고 바이오 일부는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확연하게 그래도 반도체는 잘 버티는구나, 시장 대비해서 강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주도 섹터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지 전략 챙겨볼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를 많이 얘기를 드리자고 하게 되면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장에서 그래도 플러스권 100원이라도 플러스가 어딥니까? 네, 그래도 거기서 마감이 딱 됐어요. 네, 도와주신 거죠. 예,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런 쪽에서 네. 일단 지금 시장과 관련된 쪽에서 실적이 안 된, 그러니까 뭐 무슨 역성장에 대한 공포는 크지만 그렇다고 예. 뭐 적절한 것도 아닌 상황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나왔던 실적 대비해서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어떤 빠르게 밸류 하락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그게 어느 정도 다시 턴하기 시작하는 과정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대한 변화들은 여전히 AI 쪽에서도 관심을 갖겠다라는 쪽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 우리가 좀 소외시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 빈집 효과 같은 경우가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을 체크하시되 이게 중요한 거는 오늘 움직였다고 그러면 내일까지 또 한 며칠 쭉 추세가 맞춰갈지에 대한 연속성이 제일 문제겠죠. 그런 정도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래도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겠느냐. 한국이 아무래도 AI 변방국이다 보니까 제대로 돼가는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HBM 정도는 그래도 그 성과 내면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일단 적어도 1월 달은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에도 확실히 이쪽은 믿을 만한 구석이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반도체 소부장이든 뭐 그 종목들 안에서도 잘 가려는 봐야 되거든요. 종목별로 다르니까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잘 가려서 가려는 종목 챙겨야겠죠. 네. 네. 잘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종목 중에 테크윙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윙. 예. 오랜만이죠, 이 종목도. 예. 근데 지금 오늘 마감한 거 보니까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4만 원 넘게 찍었었죠, 오늘 하루 동안. 그게 좀 종가까지 좀 힘냈으면 얼마나 네. 좋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 HBM 관련된 쪽에서 이제 수율 확보가 가장 또 중요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검사 장비 테스트 쪽은 앞으로 계속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쪽에서 지금 이 회사의 큐브 프로버라고 하는 쪽이 핸들러와 이제 프로브를 같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성장의 확대 기회들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주 흐름들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아마 이제 실적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좀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좀 보셔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좀 어렵게 중기 저항권을 이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고 박스권 상단부터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직전 고점 때 나왔던 한 47,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열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6,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윈 최근에 그래도 추세를 잘 만들어가는 것 같던데 일단 여러 가지 기대감에 대한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이 47,000원 정도, 손절가 36,000원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AS도 한 종목 부탁드릴게요. 시장 대비해서 BHI가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오늘 보면 한 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거 추가 상승 가능성 우리 열어둬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좋습니다. 예. BHI 같은 경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최근에 S&T 에너지가 강했는데 네. 거의 비슷한 스토리지만 BHI가 반영이 못 됐다. 그러면 네. 좀 많이 억울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원자력 관련된 쪽에 프레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좀 묵직했지만 여전히 수주장고 높고 그에 따라서 LNG 관련된 수혜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정체된 부분들을 계속 이용을 하는 건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저도 다음 저항권 한 17,000원대 초반대만 안착하게 되면 새롭게 또다시 탄력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0원대만 또 잘 지켜준다면 그 다음 단계로도 우리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네요. BHI도 꾸준히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이제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거래일 다음 주 월요일만 남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힘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